안녕하세요.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0년부터 21년까지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. 그리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이 미친듯이 올랐죠. 최근에 와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. 언론인 뉴스에서 일주일 만에 3억이 올랐다. 과연 저런 뉴스를 보고 믿어야 될까요? 아니면 그냥 뉴스는 뉴스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건 앞으로 집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왜겠습니까? 지난 10여 년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게 앞으로 4, 5년간은 조정기를 거친다.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. 뭐 대략적인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. 그리고 확실한 건 뭡니까? 지금 미친듯이 올랐던 게 서서히 빠져가고 있는 중입니다. 영원히 우상향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.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면 어느 시점을 두고 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은 하락할 때라고 생각하고 금융비용이나 뭐 각종 이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냐 아니면 무너지냐가 결정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대형 아파트가 뭐 향후에 좀 나아질 것이다. 괜찮을 거다. 이런 얘기들 있죠. 뭐 소형 아파트가 그동안에 대세였으면 앞으로는 뭐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들이 이제 좀 이제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. 인기를 끈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뭡니까? 좀 적게 만들어내서 희소해질 거다.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. 앞으로 언제든지 부동산은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. 다가오는 하락장에 우리는 대형 아파트가 좀 주목받을 거다.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왜겠습니까? 그동안에 소형 아파트가 대세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방향이 대형으로 좀 흘러가는 게 아닐까. 요렇게 이제 추정한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집값이 영원히 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때 IMF하고 저기 뭡니까? 리만 때 그때 뭐 강남의 대형 아파트도 뭐 40% 하락했었어요.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.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집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을 못해서 불확실해서 함부로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죠. 근데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을 우리는 좀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현금을 비축해야 됩니다. 돈을 모아서 향후에 원하는 부동산을 살려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드립니다. 우리가 쉽게 욕심부리고 뭐 탐욕을 가지면 큰일 나겠다라는 겁니다. 뭐 남의 돈 가지고 빚내 가지고 집은 내가 사고 대출은 세입자가 갚는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그동안에 유행했죠. 그런 얘기에 넘어가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된다라는 거죠. 함부로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고 매매가격도 덩달아 떨어지고 있고 뭐 집들이 비어가고 있다라고 하죠.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5가구 중에 4가구가 비어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라고 얘기합니다. 분양 아파트요. 뭐 전 대구에 있는 뭐 전구에 있는 아파트가 뭐 5가구 중에 4가구가 비어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구에서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의 이제 4개 중 5채 중에 4채가 비어있다라는 거죠. 뭐 그 정도로 이제 대구 상황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팍팍 내려갔냐? 아니죠. 아니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? 부동산은 실거주로 생각해야 되고 함부로 투기에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뭡니까?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있고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집값이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여러가지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. 쉽게 욕심부리고 함부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. 싸게 사야 된다.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.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하락의 끝에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싸져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매수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13년도 강동구 둔촌 강동구에 아파트가 40%가 할인된 이제 아파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1+1으로 아파트를 팔던 때도 있었습니다. 충격이죠, 충격.
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.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.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죠.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 2011년에 11억 4천에 팔렸었는데 그게 2021년에 23억에 팔렸대요. 뭐 2011년에는 건설사가 땡 처리해서 날린 아파트고 10년쯤 지나서는 이제 싸불이 됐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그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를 살 수 있냐 없냐? 못 산다라는 거죠. 왜? 그에 관련한 준비가 되어 있냐 없냐를 이제 봐야 되기 때문인 거죠. 2020년에 삼성전자 주식이 42,300원. 근데 지금은요.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뭐 6만원대잖아요. 50% 이상 높아져 있는 가격인 거죠.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면 사람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?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. 사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. 뭐 앞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삼성전자 3만원대 4만원대가 충분히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.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? 아파트, 대형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동구에 그 아파트 있잖아요. 강동구 아파트. 그 아파트 가격만큼,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만큼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무리일까요? 무리일까요? 실제로 그 가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,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건 뭡니까? 좀 냉정하게,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. 쉽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뭐 사람 전부 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비싸게 팔고 싶고 또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.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각처럼 탁탁 되느냐? 아니라는 거죠. 되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. 대비해야 되는 거죠.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욕심을 줄이고 최대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만이 원하는 부동산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함부로 욕심 부리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